지난해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 공수처 관련해서 특히 뭐 특정 인물에게 황제 조사에 의전을 베풀었다라는 의혹도 김진우 공수처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관용차 1호차, 2호차 뭐 거짓말 해명 의혹까지 지금 제기됐었는데, 어제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있다. 자, 그 얘기 들어보겠고요. 그보다 앞서서 김진우 공수처장이 청문회 당시에 본인이 약속했던 발언도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수호에 대한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서 좀 상당히 의심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고, 책임은 공수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과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냉철한 어떤 포청천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 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쩌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인수위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과연 공수처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김진우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공수처장에게 우려 전달하겠다라고 공수처가 인수위에 밝혔습니다. 내부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인수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원들에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사퇴는 없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현재 인수위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마찰 아닌 마찰, 충돌 아닌 충돌을 빚고 있는 대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수처법 24조는 독소 조항이다. 폐지하겠다.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이첩 요구 있을 경우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고 싶어도 공수처가 가져가면 못하게 되는 이 조항은 독소 조항이다. 즉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공수처가 범죄 수사를 막을 수도 있고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인수위, 수사 지연 우려, 공수처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위험하다. 공수처는 공수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를 표명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 그리고 독소 조항이다, 독소 조항 아니다. 지금 뭐 공수처장의 거취를 두고서도 약간 뭐 충돌 아닌 충돌, 이견 아닌 이견, 저 독소 조항 논란을 두고서도 충돌 아닌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 관련해서는 지금 세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첫째가 이제 정치의 중립성이죠.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특히 이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 수사하려고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치의 중립성, 공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수처 행태를 보면 뭐 황제 수사를 비롯해서 너무나 정치에 편향된 수사를 해왔다는 것, 그건 굉장히 공수처 설립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수사의 전문성이에요. 우리가 그 통신 사찰, 통신 조에서 보시다시피 수사의 전문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인만식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사하다가 뭐라도 하나 조기라도 하나 건지면 이거 수사에 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사를 할 때는 어디를 때리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과물이 뭐예요? 공수처 설립이 1년이 넘었는데 예. 기소한 건 딱 한 건이에요. 예. 그것도
큰 사건도 아니에요. 그 스폰서 검사의 일부 뇌물과 관련된 부분 아주 작은 사건을 1호로 기소했어요. 그럼 1년 동안 공수처 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뭘지 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까지 정치의 중립성을 안 지켰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치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부에서 편향된 수사 연력이 있다. 정치에 편향이 있는. 그다음에 수사의 어떤 전문성 자체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체포영장 기각됐고 구속영장 기각됐고 연타석 망신살. 네, 그거 한 가지만 아니죠. 예. 그냥 아주 수없이 많은데 수사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공수처법 24조거든요. 굉장히 우월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수사 이첩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첩을 시켜 너희들이 수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하면 공수처 갔다가 검찰 갔다가 경찰 갔다가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4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 이건 이건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한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 방탄처다, 수호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부패한 고위공직자가 가장 편안한 한 해가 작년이었다고 봐요. 예. 공수처 설립 이후에 부패한 공직자들은 정말 편하게 지냈어요. 근데 24조를 만약에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5년, 10년 동안 부패한 공직자들이 더욱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설립에 관해서는 워낙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지만 그 설립 취지와 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인정을 해라. 그걸 적어도 견제와 균형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 단지 우월적 주의를 인정하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과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당연히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주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같이 견제를 하면서 수사를 하고 또 훨씬 더 수사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공수처도 분발해서 수사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이배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20대 국회 때 이 공수처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굉장히 저도 기대에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공수처라는 것이 딱 그냥 고위공직자 범죄만을 딱 한정해서 우리가 좀 전문성 있게 그 분야만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처음에 설립의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1년 몇 개월 동안 운영되는 거 보면 너무 많은 일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만들 때 인원도 제한하고 굉장히 조직을 크게 만들면 안 된다. 제2의 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수사관도 인원을 되게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안만 다뤄라라는 것이었는데 솔직히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이제 기대들이 있어서 뭐 검찰에 가서 고발할 사안도 다 공수처 가서 고발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공수처에 그런 사안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러면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안 할 거는 안 하고 쳐내면서 아까 말씀대로 24조에 따라서 내가 안 할 테니까 검찰 해라, 경찰 해라, 다른 기관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공수처는 그런 기대를 자기가 또 안 해야만이 조직적으로 그 조직 논리상 계속 확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능력은 안 되고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 일들을 벌려나가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성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원래 설립 취지는 굉장히 그 고위공직자의 핵심적인 그 부분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부분만 공수처가 이제 자기 일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4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거는 이제 그 얼마든지 검찰 경찰과 협력만 잘한다면 서로의 업무를 나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런 조항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에 관련된 어떤 수사 사항이면 당연히 공수처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검찰이 안 뺏기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하자라는 취지였던 거지. 공수처가 이제 정치적인 입맛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넘기고 하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정부 조직입니다.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초기다 보니까 협업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